잭슨. 자, 마치가 앰플이 그냥 있길래 나는가 싶었지. 그냥 안 빠졌고요. 커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부어줄래요? 이거는 커팅은 잘 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자, 물이 좀 나옵니다. 그걸 천천히. 루트가 나눠져 있지 않고 싱글 루트처럼 붙어 있어요. 잘라야겠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셉툼은 아주 작고 밑에 에이펙스에 본이 없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라테럴 월에서 스테빌리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트랩파인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셉타본이 미끄러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트랩파인 주세요. 트랩파인 5, 6 하겠습니다. 5, 6이면 6mm보다 조금 큰 오스테오톰 소켓이 만들어지죠. 리버스로 해주시고요. 발라탈 쪽으로 약간 가서, 발라탈 약간, 오케이. 그리고 약간, 자, 물이 조금 나옵니다. 약간 진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트랩파인 여기가 인게이지 될 때까지 리버스로 해서, 포워드, 저시. 포워드, 이렇게. 자, 이제 가면서 사이너스로 들어갑니다. 다음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약간 돌리면서, 포켓에서 지금 모스키토 트랩파인은 사이언스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트랩파인 쓰면 이 본 사이너스 안에 밀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석신 조심, 석신하면 안 되고 한 셉툼의 크기는 한 4mm, 3mm 이 정도죠. 자, 오케이. 자, 보시고 에어 가볍게 사이너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여기
요 미러 안을, 요거 미러를 보세요. 요 미러 안에, 요 미러를, 요거 안을 보여주세요. 요 안에 소켓 깊은 데가 보여요? 네, 됐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보면 멤브레인이 약간 퍼포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6mm보다 조금 큰 소켓이 만들어지거든요. 7에 저기 NLH 7에 7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드릴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큐렛 주시고 이렇게 액션. 아니요, 바로. 네. 6mm 56 트래파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약간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6.23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전체 하이트가 한 9mm 정도 돼요. 그러면 서브 크레스탈 2mm 같으면 7mm가 돼야 되겠죠. 대체 크게 그대로 소켓. 석션. 자, 고정은 핀셋. 저건 충분히 잘 잡혔죠. 이제 서브 크레스탈로 한 2mm. 렌치로 조금만 더. 픽처 위치도 좋습니다. 아주. 오케이. 이렇게 인서션 토크 밸류가 이 정도. 조금만 높이만 약간만 조절합니다. 됐고요. 석션 잘 들어갔고요. 보통 픽처 포지션 한번 하고 힐링, 아나토미 힐링이 있을까요? 석션? 석션 한 번 더. NLH 아나토미. 그러면 여기에 소켓이 크니까요. 7mm, 8mm나 라운드한 힐링이라도 좋아요. 큰 사이즈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래프트는 알로그래프트 하겠습니다. 네, 7에 7 좋아요. 네. 섹션. 역할 쪽으로 비어있는 쪽만 이제 그래프트 하면 되겠습니다. 컨덴서. 오케이, 됐어.
픽처스 본인뿐만 아니라 소프트시 쪽으로 조금 올라오게 충분히 일부는 소프트시가 될 거니까 조금 높이 하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오케이. 가볍게 그냥 프라이머리 크로즈는 안 되겠지만 가볍게 어프록시메이션만 시키면 됩니다.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이렇게 이 100번 끝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는데 또 안 하니까 또 몸이 건질건질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는 이렇게 진짜 시리즈를 가진 어떤 그런 스토리보다는 팁이죠. 이게 작은 팁, 작은 노하우 이런 거를 가지고 때때로 한 번씩 제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잠깐 우리 파노라마를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파노라마가 술전 파노라마 좀 올려줄래요? 어디 있죠? 여기 됐습니다. 오케이. 술전 파노라마에서 보시면요, 제일 17번이잖아요. 오늘 사실 이게 17번 이런 경우에 원장님들이 이미디어트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같으면 거의 대부분 케이스에서 이미디어트를 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너스 밑에 보온이 없다. 그리고 너무 소켓도 커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디어트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야말로 이미디어트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소켓 월이 사운드 하잖아요. 일단은 소켓 월이 사운드 하다라고 하면 밑에 보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밑에 아래쪽에 소켓 루트 에이펙스 하방에 보온이 있는 경우에는요, 물론 고정을 거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와이드 다이아미터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라테랄 월에서 잡아야 되겠죠. 라테랄 소켓 월에서 이걸 고정을 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켓의 크기나 이런 거 거의 관계없이 오늘 보신 것처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술 후에 파노라마이고요. 보시면 사이너스 속에 절반은 픽처의 절반은 사이너스 속에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CT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플로우가 열리긴 했지만 이거 거의 위에 소켓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팔라탈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식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너스 플로우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인게이지를 시키려면 약간 팔라탈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나중에 버칼본이 조금 흡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팔라탈 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켰는데요. 이 CT로 봤을 때는 포퍼레이션이 별로 의미가 없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질문 일단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K 선생님, 포셉은 안 쓰나요? 네, 몰라. 이미디어트 할 때 모든 이미디어트가 그렇지만 발치를 잘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 같으면 이 소켓 월에서 고정을 잡아야 되는데 포셉을 쓰거나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쓰다 보면 이게 월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힘을 포셉을 써서 얇은 버칼이나 되게 라비알 버칼 월이 되겠습니다. 버칼 월이 깨지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하악이면 메이저 디스탈로 섹션, 상악이면 루트마다 3개의 섹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빼내는 것이 그 다음 수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질문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Q&A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몰라 이미디어트 할 때 이렇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사이너스 좀 그랩들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이너스 플로우가 퍼포레이션 되는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퍼포레이션 안 되게 사이너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이너스 본 그랩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어느 정도의 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부족한 뼈를 사이너스 속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사이너스 플로어 밑에 본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이너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많은 경우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켓 월이 루트 에이펙스가 사이너스 플로어하고 아주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덴사버라든지 이런 미카키트라든지 이 버들이 안정적으로 드릴링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이 한 3, 4mm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
그 정도의 우리가 남아있는 본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익스트랙션 소켓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그 컨트롤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정확하게 남아있는 본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1mm 전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플로어를 깨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꼭 해야 되느냐가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럼 결국 메저링의 문제이고요. 소켓 안에서 메저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켓 에이펙스가 이렇게 그냥 우리 힐드 리치처럼 플랫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메저링이 잘 안 돼가지고 퍼포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지, 기구 자체가 뭐 잘못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상악동 그래프트를 해야 되냐라고 저는 안 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D 추생님, 당뇨병 환자에서 수치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9에서 10%일 때 95 extraction and immediate implant 할 때 extraction 소켓이 아주 큰데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야 하나요? 안 하죠. 프라이머리 클로즈 어떻게 하시려고요? 95에 immediate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켓이 이만큼 뻥 열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요?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야 될 이유도 없죠. immediate, 몰라 immediate placement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 치아가 갖고 있던 emergence 프로파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게 되면 이게 당겨지질 않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냥 큰 다이아메터에 라운드한 힐링 어버트먼트를 써봤습니다만은 대개는 저는 이게 아나토미 힐링 어버트먼트를 씁니다. 아나토미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즈 골라서 딱 끼우면요, 그 소켓 월에 남아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즈냐 아니면 힐링 어버트먼트냐, 클로즈 어댑테이션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프라이머리 클로즈 하려고 하면 플랩 릴리징에서 당겨 올려야 되겠죠. 당겨 올리는 자체가 또 트라우마가 크잖아요. 특히나 이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두시고 플랩도 열지 마시고 고정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토미 힐링 가지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슈처 한두 반을 슈처 해가지고 그냥 클로즈 어댑테이션 시킨다. 여기에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프라이머리 클로즈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럭키 가이생님 잘 계셨지요? 저렇게 골식한 경우에 나중에 힐링을 빼보면 본 파티클이 그렇죠? 마지날 진지부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죠. 제 생각에 놔둬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다 긁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타노 선생님의 어떤 그 immediate placement 테크닉에 보면 일부러 그 소켓뿐만 아니라 본뿐만 아니라 진지바까지 이렇게 본을 알로그래프트를 다 채워주죠. 근데 이게 왜 채우냐면 이게 소프티슈를 서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골화가 되지 않고 흡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힐링 빼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그냥 가만둡니다. 아주 그것이 뭐 바깥에 또 완전히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에 거슬리면 뭐 익스플로러나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지만 굳이 이거 다 긁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파인으로 얻은 뼈를 안 쓰나요? 쓰면 좋죠. 근데 오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버칼 쪽에 남아있는 약간의 공간 밖에는 안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켓이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죠? 거의 남아있는 빈 소켓이 없어가지고요. 리제너레이션을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의 뭐 소켓 월하고 픽스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버칼만 공간을 조금 채우면 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트레파인으로 따낸 본 파티큘레이션 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그냥 일반 본 그래프트로 했습니다. 이걸 물론 그라인딩 해가지고 파티큘레이션 시켜서 그래프트 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오늘 트레파인을 했을까요? 이런 소켓에서 트레파인을 딱 하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소켓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5, 6, 그죠? 이너 다이아메터 5mm, 아우터 다이아메터 6mm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은 그냥 쭉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트레파인 할 때는 약간씩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움직임을 주면서 해야지 버닝이 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따지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락이 되기도 쉽고 어떨 때는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할 때 약간씩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 훨씬 더 쉽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 6mm
아웃 다이메터 트레파인을 쓰면 6mm보다 조금 더 커져 있겠죠. 오스테오토미 소켓의 사이즈를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 픽처의 사이즈하고 바로 연결되겠죠. 그죠? 6mm에 6.3mm 정도의 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즈는 뭘까요? 이렇게 6.8이 되든지 7. 본이 소프트하면 7.0에 NLH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딱 그 고정이 꽉 잡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래파인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 드릴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트래파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상학에서 딱 해버리고 나면 홀이 딱 만들어지고 그럼 이거 어떤 사이즈의 픽처가 들어가야 되겠다.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드릴 할 필요도 없고 되게 빠르죠. 많은 경우 퍼포레이션 됩니다.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본그랩다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지만 픽처로 딱 락킹이 되면 그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너스 퍼포레이션 우리도 많이 해보잖아요. 사이너스 그래프트 하다가도 퍼포레이션 되기도 하지만 그래프트를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락킹만 실링만 해주게 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되게 빨리 하잖아요, 그죠? 쌍꺼구치부에 발치하는데 시간이 걸렸지 뭐 픽처 드릴링 트래파인하고 픽처 넣는 데는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하메드 선생님. So, do you have to submerge the implant? submerge 하지 않죠. No submerge. Just one stage approach. That's the biggest advantage of molar immediate implant placement. Okay. 그다음에 스누플레이 선생님. 요즘 하야시 선생님의 와이드 숏 임플란트 책을 읽는데 좋습니다. 거기에 나온 발치와에 따른 임플란트 권장 사이즈가 떠오르네요. septum 보온으로 될 것 같으면 직경 5mm 미만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척벽에서 6mm 이상 와이드 임플란트로 한다. 부실한 septum에 식립했을 경우요. 직경 5mm 이상은 열개 때문에 픽처 스레드가 노출되어 실패 확률이 높다. 네, 이 하야시 쌤이 이 와이드 숏 임플란트 주로 이제 구치부에서 많이 쓰는데 그것에 거의 완결판을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벌써 읽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여튼 출판이 되어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또 제가 몰라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그 책을 거의 다 쓰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던데요. 이거 책으로 되어 나오려면 아직 한 3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딱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septum이 충분히 하고 또 루트 에이펙스 하방에 이용할 수 있는 본이 충분히 있다 하면 굳이 소켓이 크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큰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합력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다이아메터. 저 같으면 블루 다이아몬드 4.4를 주로 많이 씁니다만 4.4하고 에이펙스에서 고정을 잡게 되면 이미디 로딩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면 대개 한 8주에서 10주면 로딩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소켓이 금방 번호로 채워지죠. 그래서 우리 하야시 선생님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케이스가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시글 브루 선생님 트래핀보로 딜링하면서 상악동 막까지 뚫어버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크레스탈 어프로치인데 상악동 이식술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상악동 막 뚫어버리는데요. 뭐 그랩도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래파인을 하면서 픽처 다이베타 쓸 수 있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고 드릴링도 1번부터 6mm짜리 7mm짜리 픽처가 들어가게 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드릴링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빵 해버리고 그냥 픽처 딱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편리함 때문에 저는 트래파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악동 골 이식술 포기하고 발치와 잔존 골만으로 임플란트 픽처가 장기적으로 잘 유지될까요? 네, 100% 잘 유지됩니다. 아주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게 픽처 다이아메터가 크면요, 랭스는 7mm만 하면 충분합니다. 7mm 숏 임플란트, 7mm 다이아메터, 7mm 구치부 제2대구치에서 정말 잘 기능을 잘 하니까요. 너무 긴 것을 쓰려고 하고 또 사이너스 본그랩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트랩핀부에서 역회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처음 하실 때요,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칼날 톱닐 때문에 탁탁탁 튀어요. 딱 자리가 그러니까 그 트랩파인의 이빨이라 하죠. 그 투스가 그 본에 딱 인게이지 돼야지 쭉 파고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하면 탁탁탁 걸려가지고 이럴 경우에 리버스로 돌리면요, 그냥 쉽게 이렇게 돌아가죠. 커팅이 아니라 그냥 그루빙 하는 그런 모드로. 우리가 톱질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톱질할 때 거꾸로, 톱을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칼집을 좀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잡은 다음에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카운트 클럭 해서 트랩파인이 가야 될 길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딱 들어가면 그냥 쉽게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트랩파인 쓰실 때 항상 리버스로 했다가 클럭와이즈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부 적시 로딩 주로 하시는지요? 아니요. 적시 로딩은 힐드 리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로딩을 하죠. 제게는 대개 이런 경우 같으면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기다립니다. 8주에서 10주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템포라리 하기도 하지만 그냥 10주 후에 8주나 10주 후에 임프레션 뜨고 마스터 임프레션 뜨고 그냥 바로 한 1, 2주 있다가 델리버리 하죠. 왜냐하면 소프티슈가 힐링 되는데 한 12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리모델링, 오스테온티레이션 소켓에서 상학 프레시 익스트랙션 소켓에서의 본 힐링도 저는 그 정도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보셨죠? 인서션 토크도 아주 잘 잡혔고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 거의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제 프로토콜입니다. 오늘 하는 거 보면 본은 거의 없다. 소켓 월에서 잡는다. 트랩파인을 쓴다. 고정이 잘 잡혔다. 나머지 소켓은 알로그래프트로 채운다.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 쓰고 아나토미 힐링 어버트먼트가 훨씬 좋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8주에서 12주 사이에 고정에 따라서 이제 인상을 뜨고 아주 그 형성되어 있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100% 활용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치아와 거의 같은 형태의 그런 보철물을 만든다. 몰라 이미디어트는 거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 이미디어트는 나중에 결과물도 훌륭하지만 술식에 있어서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뭐 발치하고 기다렸다 하는 시간에 어떤 로스도 없고 환자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한 몇 번만 해보시면 자신감이 딱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짧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뭐 헤비하고 뭐 그런 것보다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월 디펙이 있는 경우에서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꼭 이렇게 사운드한 월이 아니라 한쪽이 배려로 인해서 나빠져 있는 이런 경우에도 이미디어트 할 수 있는 짧은 비디오 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